안녕하세요. 승강기 기능사 필기, 자 핵심 요양 필기 특강 제2과목 승강기 보수 및 안전 기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2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강기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산업인력공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실제로는 보수 및 안전 기준이 맞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보수 및 안전 기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1장은 승강기 엘리베이터의 안전 기준이 나오고요. 제2장은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의 안전 기준, 그 다음에 제3장은 전기식 승강기의 주요 부품 수리 및 조정, 그리고 제4장은 유압식 승강기와 특수 승강기의 주요 부품 수리 및 조정. 그래서 요 부분이 보수의 개념이고 요 부분이 안전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제 이제 안전 기준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많이 좀 수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장이다.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제1장 승강기의 안전 기준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승강기 안전 기준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좀 중요한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승강기 안전 기준의 적용 범위 및 용어의 정리가 나옵니다. 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글자가 많아요. 그림은 별로 없고 글자만 아주 죽어라고 많죠. 그러니까 그 글자들 중에서, 그 내용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제가 체크를 잘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 잘 체크하시고 뒤에 있는 문제 한번 적어보시고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승강기 안전 기준의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자, 수직을 기준으로 하여 15도 이하의 경사진 안내 레일을 따라 사람이나 한물이 운송하기 위한 칸을 다른 승강장으로 운행시키는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보다 안전 기준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음 해당에 되는 승강기는 제외한다. 자, 다음 해당의 승강기를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격 속도가 0.15m/s 이하의 승강기, 즉 속도가 굉장히 느린 승강기라든가 아니면 전격 속도가 1m/s를 초과하는 유압식 승강기, 그리고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이 50MPa를 초과하는 유압식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 얘네 두 개는 승강기로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너무 느려서 우리 일반적으로 로프를 이용한 승강기 있잖아요. 건상식이라고 하죠. 그러한 건상식 승강기가 너무 느릴 경우에도 승강기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승강기 안전기술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일반적으로는 15도 이하의 경사진 안내 레일을 따라서 칼을 일정 거리에 있는 운송장까지 승강장까지 운행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승강기는 뭐가 된다? 결국에는 안전기준 적용 범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중 승강기 안전기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또는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 것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승강기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승강기 안전관리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강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런 곳에서 이제 쭉 정리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내용이 되게 많죠. 저희 책자 보시면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상 구동식, 그 다음에 포지티브 구동식. 자, 요 포지티브가 뭐야? 이게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포지티브. 자, 요거는 드럼식 권동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드럼식 또는 권동식, 다른 말로 포지티브 구동 승강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 조금 아실 필요 있고요. 뭐 카의 유효 면적 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 평형추하고 균형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특이한 게 이제 분리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분리실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기계실하고 분리실이 다른 겁니까? 자, 기계실은 일반적으로 건상용 모터가 있는 곳이 기계실입니다. 그리고 제어반이 있고요. 분리실은
일반적으로는 기계실 안에 플리실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계실이라는 그 장소 안에 우리 흔히 말하는 주 도르래와 로프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1대1 로핑일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이동 도르래를 사용해서 2대1 로핑 또는 4대1 로핑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동 도르래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뭐가 필요해? 플리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엘리베이터는 다보다 1대1 로핑을 사용합니다. 대신에 화물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즉 무거운 물체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2대1 로핑 또는 4대1 로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기계실 외적으로 풀리, 즉 도르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둘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걸 풀리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상부 공간이 있고요. 피트라는 게 있죠. 이 상부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자, 칼을 맨 상층부까지 올렸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윗 공간이 있겠죠? 윗 공간. 이거를 상부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윗 공간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이 서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쭈그리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거는 외부와 또 연결이 돼가지고 비상 탈출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상부 공간의 개념이 되고, 피트는 바닥면입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제일 하층에 왔어. 그러면 그 하층 밑에도 뭐가 있어요? 공간이 있겠죠. 그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피트, 바닥이라고 표현을 하죠. 피트. 자, 그 다음에 뭐 완충기는 일반적으로 건상용 우리 로프로 사용하는 도르래와 로프를 사용하는 건상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에 완충기가 있죠. 유입이 있고 기름으로 작동되는 게 스프링식이 있고 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속기,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 다 기계실에 들어가는 거죠. 구동기 다 기계실에 들어가는 거고, 비상정지장치 이것도 기계실에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죠. 즉시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것만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완충 효과가 있는 즉시 작동형 비상장치, 비상정지장치, 그리고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전기 안전 체인, 그 다음에 잠금 해제 구간, 에이프런. 자, 이 에이프런도 이제 이따가 우리가 설명을 할 텐데, 에이프런이라는 건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카입니다. 카가 이렇게 있으면, 요 카 끝단에, 자, 여기 승강장이 있겠죠? 이 승강장 부분이 있으면, 요 카 끝단에,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렇게 생긴 거.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에이프런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에이프런. 자, 얘의 역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엘리베이터를 비상 정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비상 정지가 될 경우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뭐 정전이든 화재에 의해서 서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바로 서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서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결정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 다음 층에 요 정도가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다음 층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엘리베이터가 한 요쯤에 와서 이렇게 멈춰야 되는 거죠. 여기 에이프런이 있어서 요쯤에 멈춰서 뭐를 할 경우, 자, 우리가 승강장 문을 뭐하고 열고, 그 다음에 카문을 열었을 때 사람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한 일렬의 그 높이를 결정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에이프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상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뭐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죠. 그때 사람을 안전하게 다음 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최적의 높이를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카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승강장 문이 열려. 그 상태에서 사람이 내리고 뭐 올라가서 구출할 수도 있고 내려가지고서 구출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높이를 결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안전장치를 에이프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접합유리, 이거는 이제 유리 같은 경우에 이제 깨졌을 경우에 유리 파편이 띄지 않게끔 접합유리 사용해야 되고, 전격 속도, 전격 하중, 착상. 요 착상이라는 개념이 어려운데 이걸 다른 말로 레벨링이라고 합니다. 레벨링. 이런 것들은 이제 3D 프린팅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셔요. 3D 프린팅에서 제일 힘든 것 중 하나가 레벨링이라고 하죠. 그게 착상이라고 해요. 즉 뭐냐면 내가 만약에 자, 평평하게 요렇게 볼게요. 요게 이제 엘리베이터 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카가 수평면에 대하여 아주 평평하게 딱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레벨링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착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상은 이런 착상을 말하는 게 원래 이런 게 레벨링인데 이런 착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때 자, 승강장 문턱하고 얘 문턱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 근데 그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착상되지 않았다. 제대로 착상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조절하는 거를 우리는 레벨링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레벨링은 얘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를 수평으로 만들어주는 걸 레벨링이라고 하는데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레벨링은 위층에서 아래층 또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갔을 때 상하부에 카가 도착했을 때 그 카의 위치와 승강장의 이 발판 끝의 위치가 서로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은 그 상태를 레벨링이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착상. 그래서 착상 오차라는 거는 걔 위치의 폭, 카의 위치의 폭이 어느 정도 위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착상 오차가 되는 거고 재착상은 지금처럼 어느 정도 범위가 벗어난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다시 엘리베이터가 구동돼서 그 위치를 잡아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한다? 재착상이라고 합니다. 자, 승객이라는 거는 거기에 타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이용자라는 거는 승객을 포함한 운영자도 있겠죠. 그거를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운전하는 운전자와 승객을 포함해서 이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승강로의 안전기준이 나옵니다. 자,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 자, 이 일반적인 사항, 이런 것들도 좀 아실 필요가 있죠. 자, 승강로에는, 자, 승강로라는 게 뭡니까? 승강기가 이동하는 길이죠. 승강기. 즉, 카가, 자, 이런 카가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 이동하는 통로, 이거를 승강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승강로에는 한 대 이상의 카가 있을 수 있다. 즉, 한 대 이상의 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 한 개의 승강로에 두 대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두 대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승강로가 하나라고 해서 꼭 한 대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두 대 이상을 뭐 할 수 있다? 운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균형추 또는 평형추는 카와 동일한 승강로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승강로 내에 균형추와 평형추가 같이 공존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승강로 내에는 설치된 돌출물은 안전상 지장이 없을 것. 승강로 내에는 각층을 나타내는 표기가 있을 것. 자, 각층을 나타내는 표기가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누수가 없고 청결 상태를 유지할 것. 불연 제도 또는 내화 구조 의 벽, 바닥 및 천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승강로가 나중에 화재가 나면 그 승강로를 통해서 다른 층으로 화재가 뭐 할 수 있어요? 더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굴뚝 효과라고 합니다. 즉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 승강로 있죠. 그 승강로가 마치 굴뚝과 같은 역할을 해서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층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그 연기 이런 것들이 엄청 뜨겁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연기에 의해서 승강로가 뭐가 돼? 불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얘는 내화 구조 및 불연 제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빨간색으로 쭉 거놓고 한 번 정도 읽고 반드시 넘어가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카 출입구와 마주하는 승강로 벽 및 승강장 문의 구조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자, 승강로 내측과 카 문턱, 카 문틀 또는 카 문이 닫히는 모서리 사이의 수평거리는 승강로 전체의 높이에 걸쳐 0.15m 이하일 것, 15cm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카 문턱과 카 문틀 사이에는 전체적인 길이는 15cm 이하가 되게끔 시설되어야 하며, 자, 두 번째, 승강장 문턱 아랫부분의 수직면은 승강장 문턱에 직접 연결되어야 하며, 자, 수직면의 폭은 카 출입구 폭에다 양쪽 모두 25mm 더한,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 같은데 결국에 이겁니다. 자, 카 문턱 아랫부분의 수직면이라는 건 뭐냐? A프런 있죠? A프런이 나중에 어디 승강장 문턱에 있는 부분과 직접적으로 닿는 리미트 스위치 같은 닿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위치라든가 아니면 얘가 어디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리미트 스위치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고 유사시 멈출 때 그러한 부분으로서 멈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행 안내 레일 길이라고 돼 있죠. 우리 주행 안내 레일 길이는 레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카가 있으면 그 카가 그냥 로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바가 하나 있고 그 바에 뭐 있습니까? 가이드 슈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에 물려가지고 롤러가 물려가지고서 위아래로 로프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랬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는 자 건상구동 승강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승강기가 되는 거죠. 카 또는 균형추가 최고 위치에 있을 때 가이드 슈 롤러 위로 각각 자 0.1m 이상이 연장되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10cm죠. 즉 뭐냐면 자 롤러보다 얘가 10cm의 여유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롤러가 이탈할 수 있는 거죠. 짧아버리면은 올라가다가 이탈해버리잖아. 마즉 최상층까지 올라갈 때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 방지를 위해서 롤러로부터 10cm 이상의 여유를 가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포지티브 구동 방식. 자, 얘는 뭐냐면 자, 포지티브는 건동식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카가 상부 안층기에 충돌하기 전까지 안내되는 카의 주행은 거리 최상층 승강장 바닥으로부터 위로 0.5m 이상일 것. 자, 그리고 카는 완충기 행정이 한 개까지 주행하도록 하되 자, 승강기의 경우에는 0.25m까지 완화 작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평형추가 있는 경우 자, 평형추 주행 안내 레일의 길이는 평형추가 최고 위치에 있을 때 가이드 추 롤러의 0.3m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동식하고 건상기식이 서로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규정이. 레일 길이에 대한 규정이. 그래서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 말이 없을 때 건상기라고 보시면 되고 건상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건동식 드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같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건 한번 밑줄 하나 거놓을게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카 상부의 완충기에 충돌하기 전까지 안내되는 카의 주행 거리는 최상층 승강장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 여기에 뭐가 있다? 완충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최상층. 자, 최상층에 뭐가 있어? 자, 이렇게 카가 있을 때. 이렇게 카가 있을 때 최상층으로부터 얼마까지? 자, 요 최상층으로부터 요 카가 몇 메다까지? 0.5m까지. 그리고 그러면 요 완충기까지 닿는 요 부분이 0.5m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유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되죠?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카는 완충기 행정이 한 개까지 주행하되 주택용은 0.25m까지 완화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이 높이로 완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형추가 있는 경우에는 평형추 안내 레일의 길이를 평형추의 최고 위치에 있을 때 가이드 슈 롤러가 0.3 이상일 것. 자, 30cm 이상의 레일의 길이를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얘는 10cm였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카 지붕 및 지붕의 피난 공간 및 틈새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카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기계실이 있어요. 카가 이렇게 최상층에 도달해요. 여기가 최상층이야. 최상층에 도달하면 자, 요 위쪽에 구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카가 있으면 요 위쪽에 뭐가 있어요? 구획이 있어야 돼. 구획. 요 구획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피난 공간이라고 하죠. 요거를 피난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난 공간이 있어서 요 피난 공간으로
여기 이제 문이 있다라고 하면 요 문에 사람이 외부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높이가 지금처럼 좀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몇 메다, 2m까지로 두면 좋고, 자, 이 높이를 여유를 줄 수 없을 경우에는 몇 메다, 1m 정도로 해서 웅크린 상태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 있을 경우와 웅크릴 수 있을 경우, 그래서 서 있을 경우에는 2m, 웅크린 자세로 공간을 만들 경우에는 1m로 잡을 수 있고, 그때의 피난 공간의 크기는 수평거리가 서 있는 자세의 경우는 0.4 곱하기 0.5가 되는 거고, 웅크린 경우에는 0.5 곱하기 0.7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피난 공간의 크기도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유압식 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로 천장이 가장 낮은 부분과 상승 방향으로 주행하는 램헤드 조리 잡채의 가장 높은 부분의 사이의 유효 수직거리가 0.1m 이상이어야 한다.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피트라는 건 바닥 공간을 말하는 거죠. 바닥 공간에서의 피난 공간 및 틈새를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엘리베이터가 이 최하층에 와 있어요. 최하층에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자, 요 밑에 뭐가 있어야 돼?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요 공간. 구획이 있습니다. 요 구획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피트라고 합니다. 피트. 바닥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닥과 카의 가장 낮은 사이의 유효 수직거리는, 자, 요 유효 수직거리는 뭐가 된다? 0.5m 이상이어야 돼요. 보통 0.5m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택용 승강기의 경우에는 카가 완전히 압축된 완충기가 있을 때 피트 바닥과 카의 가장 낮은 부품, 가장 낮은 부품이 에이프런이 되겠죠? 에이프런이라는 건 요거죠? 요거. 요렇게 꺾인 게 에이프런이라고 그랬죠? 요 에이프런 사이의 수직 높이는 뭐가 돼야 된다? 요게 최소한 0.05m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즉 얘가 밑에 완충기가 있잖아. 완충기에 의해서 압축이 된다 하더라도 에이프런이 손상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의 안전 기준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이제 아까는 우리가 뭐에 대한 겁니까? 승강로에 대한 부분에서 상부와 하부에 대한 안전 구획까지, 즉 우리 피난 구획까지 같이 얘기를 했고요. 지붕 위에 상부, 우리 바닥면 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카 바닥 밑에 피트. 그 공간도 같이 이제 안전구획으로 해가지고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카가 나옵니다. 카에 대한 안전기준.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카는 내부 높이가 2m 이상이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1.8m 이상일 것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의 유효 면적 및 전격 하중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높이를 얘기했고 면적이 나옵니다. 자, 카의 면적. 자, 카의 유효 면적은, 자, 핸드레일 부분을 무시하고, 핸드레일 쪽은 무시하고, 핸드 이렇게 잡는 부분 있죠. 그거는 무시하고, 엘리베이터의 운전 중에 승객이 이용 및 화물의 운송이 가능한 카 바닥면으로부터, 자, 카가 이렇게 있으면 카 바닥면으로부터, 요 바닥면으로부터 몇 메다? 1m. 요 높이에서 뭐를 구하라? 면적을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B. 그래서 카의 면적은 A 곱하기 B가 된다. 1m 높인 상태에서. 그래서 보통은 1.73 제곱미터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10인승이에요. 10인승을 일반적으로 많이 허용을 합니다. 이렇게 10인승. 그리고 자, 주택용인 경우에는, 자, 밑줄 그릴게요. 주택용인 경우에는 1.4 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래서 주택용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뭐다? 1.4 제곱미터 이하로 선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같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화물과 같이 사람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사람만 타야 되는, 또 그리고 사람만 타는 경우에 우리 일반적인 주택, 아주
5층짜리 주택들 있잖아요. 그런 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요즘에 빌라라든가 이런 데 시설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한 높이는 1.4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면은 보통은 요게 많이 들어가. 1.73제곱미터 10인승짜리가 들어가고요. 그게 아닌 일반적인 주택, 예, 빌라 같은 주택에다가 엘리베이터 시설할 경우 1.4제곱미터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카의 전격 하중, 요거 시험지 잘 나옵니다.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자, 카의 전격 하중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자, 유효 면적 1.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당 195kg으로 이상 값으로 뭐한다? 유효 면적에 따른 전격 하중을 계산한다라는 거고요. 최소 159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 그래서 우리가 1제곱미터, 여기가 1m, 여기가 1m 안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다라면 보통 3명이 서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3명이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명에 대한 전체 하중을 몇으로 잡았다? 195kg으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유효 면적이 1.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제곱미터당 305kg으로 계산한 값 이상을 전격 하중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동차용 승강기의 경우에는 1제곱미터당 150kg로 계산한 값 이상을 전격 하중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표. 자, 표하고 내용인데, 자, 정원은 전격 하중을 뭐로 나눴다? 75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정원에 대한 몇 명까지 탈 수 있다라는 이 기준은 전격 하중, 얘 설계 하중이 되는 거죠. 이 설계 하중을 뭐로 나눈다? 75로 나눠요. 이 75라는 거는 남자 성인의 평균 중량입니다. 남자 성인의 평균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0인승인 경우에는 자, 뭐 1인승 요거는 별로 의미 없겠죠. 5인승도 많이 안 타요. 10인승서부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10인승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10인승일 경우에는 그때의 뭐 1m 위에서의 요 면적 있죠. 요 면적이 보다 1.73제곱미터가 된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20인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승객 한 명마다 0.115제곱미터의 면적을 더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내용을 같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요 정원 구하는 식 요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것만 우선적으로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다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내용 카의 벽, 바닥, 지붕이라고 돼 있죠. 자, 카에 벽이 있고요. 카에 벽, 그리고 바닥이 있고요. 카에 지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붕이라고 하면 카를 밖으로 나와서 위쪽을 말하는 거예요. 카 위쪽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카는 벽, 바닥, 지붕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듯이 카는 이렇게 자,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붕이죠. 그리고 자,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바닥이죠. 그리고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벽이죠. 예, 그래서 얘네 둘러싸여져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구부를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개구부라는 단어가 나왔죠. 요 개구부, 뭐 개구멍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자, 개구부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창이라든가, 창도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사람이 출입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일반적인 문을 말하는 걸 개구부라고 합니다.
창 또는 문을 우리는 개구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창 또는 문을 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창 또는 문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용자가 정상적인 출입을 위한 출입구, 즉 카 문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요 앞에 뭐 카 문, 요게 이제 카 문에 대한 내용이죠. 카 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비상용 출구가 있어야 된다. 자, 이런데 이렇게 지붕 위에다 비상용 출구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환기구. 자,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다? 이렇게 환기를 할 수 있는 환기구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뭐 에어컨까지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고급 빌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에어컨 장치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환기구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서는 뭐다? 계급으로 허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 추락 방지 안전장치가 작동될 때 카 바닥은 정상적인 위치에서 5%를 초과하여 기울어지지 않아야 된다. 즉 안전장치가 작동이 되면 5% 이하로 약간의 기울어짐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덜컹거릴 정도 심하게 기울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카의 벽 전체 또는 일부에 사용되는 유리는 접합 유리일 것. 당연히 얘는 진동이라든가 추락 시 충격이 가해지면 유리가 깨질 수 있겠죠. 그 깨지는 유리에 의해서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접합 유리, 자동차 유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 유리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모를 더 필름을 더 가지고서 충격에 의해서 유리가 깨지더라도 그 깨지는 파편이 사람한테 튀지 않게끔 만드는 유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의 벽 전체 또는 일부에 사용되는 접합 유리이고 카의 바닥, 벽, 천장 및 카 문으로 구성된 본체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로 많이 만들어지죠. 나무로 만들어진 목재로 만들어진 승강기, 옛날 거 보면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목재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틸로 되어 있어야 돼요. 스틸 재질로. 자, 에이프런 아까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에이프런은 보통 승강장 또는 카 출입구 자 있으면 자 문턱 아래라는 거는 여기가 문이죠. 문이 이렇게 있으면 요 문턱 아래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수직 부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가 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뭐라 하다? 에이프런이 돼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에이프런이 있어요. 여기가 뭐다? 카가 되는 거고 여기가 승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승강장, 카 둘 다 에이프런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프런. 그래서 에이프런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엘리베이터가 일정 위치에서 멈춰야 되는 경우 바로 어중간한 위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구출할 수 있는, 사람이 피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정지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유도 판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폭은 마주하는 승강장 유효 출입구의 전체 폭 이상일 것 당연한 거죠. 자, 그다음에 요 마주하는 승강장 요 폭보다 넓어야 된다라는 뜻이 돼야 되는 거고, 자, 평면에 대하여 하단 모서리 부분은 몇 도 이상으로 60도 이상으로 자, 요게 몇 도다? 60도 이상이 돼야 되네. 60도 이상으로 구부러져 있어야 되고, 자, 구부러진 곳의 수평면에 대한 투영 면적은 이 구부러진 곳에 대한 투영 면적은 몇 20mm 이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에이프런 나사가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 못따기가 된다라는 거는 이 모서리 같은 부분이죠. 이런 모서리 부분이 못따기가 다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5도 이상의 못따기가 되어 있을 거. 그리고 에이프런의 수직 높이는 자, 이 에이프런의 수직 높이는 뭐다? 0.75m 이상이 되어야 될 것.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승강기의 경우에는 0.54.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것들이 딱
연결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 요 부분에 대하여 리미트 스위치가 있겠죠? 그 리미트 스위치에 의하여 어떠한 전기적인 신호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보세요. 에이프론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설명을 안 듣고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에이프론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자, 비상구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카의 천장에 비상구출문이 설치된 경우.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의 천장에다가 비상구출문을 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카 위를 보면은, 자, 이게 카 천장입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난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난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난간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있겠죠? 예,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 이 구출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문이 있어서 사람이 이 위로 올라가면은 이 난간이 있어서 난간에 이렇게 잡고 서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로프가 이렇게 돼 있겠죠. 로프가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겠죠. 로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세 가닥이 이렇게 가 있겠죠. 로프가 이거는 로프. 여기에 이제 뭐다? 비상구출문. 그래서 이 비상구출문에 대한 크기가 몇이다? 0.4 곱하기 0.5 m 이상일 것. 이란 뜻입니다. 요거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비상구출물에 대한 크기는 뭐다? 이렇게 0.4에서 0.5 이상일 것. 다 유효 계구부의 크기는 0.5에서 0.7 정도가 바람직하다. 뭐냐면 요렇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놓긴 했지만 얘보다 조금 편하게 요렇게 잡아놔야 일반적으로 좀 체중이 있는 성인도 쉽게 나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승강로에 2대 이상의 승강기가 있는 경우. 자, 하나의 승강로에 2대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승강로에 2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카 벽에 비상구출문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카 벽에 있어야 돼요. 얘는 어디에 있어요? 얘는 천장에 있는 거고, 얘는 카 벽에 별도로 뭐가 있어야 돼? 벽에 있어야 되는 거. 구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비상구출문은 폭이 0.4m 이상, 그리고 높이가 1.8m 이상이니까 훨씬 더 높죠? 예, 문이니까. 이건 일종의 문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카의 수평거리는 1m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상구출문에는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승강로에 2대 이상의 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이 벽면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한 대만 운영할 경우에는 천장에 구출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에이프런에 의해서 일정 위치까지 가지 않은 경우가 있죠. 예, 그럴 경우에 급하게 동작이 돼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카 천장으로부터 안내 요원이 구조 요원이 내려오죠. 예, 소방서 대원이 내려와서 사람을 위로 구출하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비상 구출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7번 카 지붕의 보호 설비 및 상부 설비라고 되어 있죠. 카 지붕의 보호 설비 한번 읽어볼게요. 카 지붕에는 0.1m의 발판 보호판이 있으며 승강로 벽까지의 수평거리는 0.3m를 초과하는 경우 난간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주변에 뭐가 있어야 돼? 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추가 추락할 거라 끼임 사고를 방지해야 되고요. 난간은 지붕 가장자리로부터 0.15m 이내에 위치해야 되며 손잡이 바깥 가장자리와 승강로 부품 사이의 수평거리는 0.1m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넘어가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카 내의 환기 설비 및 조명 설비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카의 환기 설비. 자, 카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에 있는 환기 구멍의 유효 면적. 자, 카의 일반적으로는 어디에 있냐면 윗부분 천장 쪽에 일반적으로 환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이 환기 구멍, 환기 시설의 유효 면적은 뭐다? 각 카의 유효 면적의 1%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1.73 제곱미터다라고 하면 그럼의 10%니까 뭐가 돼? 0.173 제곱미터 이상의 환기 공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 내용입니다. 0.02군요. 1%죠. 10%잖아요. 이렇게 0.0173 제곱미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m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 이상은 너무 적은 것 같고 한 10%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환기 구멍은 지름 10mm의 고든 강철 막대 봉이 통과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같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환기되는 곳은 뭐다? 이런 식으로 환기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조명 설비. 자, 조명 설비는 카 벽에서 100mm 이상, 자, 100mm 이상, 10cm죠. 10cm 이상 떨어진 카 바닥 위의 1m 지점에서의 100럭스 이상으로 비추는 전기 조명 장치가 시설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벽에서부터 10cm, 자, 이거죠. 자, 조도계를 뒀을 때 그 조도계의 위치를 가지고서 평가한 건데, 자, 높이는 몇 메다? 1m가 되고 벽으로부터 몇 cm? 10cm. 여기에다 조도계를 두는 거예요. 여기 조도계를 둬서 요 조도계의 조도 2가 얼마? 100럭스. 100럭스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100럭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일반적으로 300럭스가요. 내가 공부할 때의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0럭스가 책을 읽을 때 그 책이 정확하게 글자가 보이게끔 비춰주는 정도가 300럭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00럭스는 그놈의 3분의 1이니까 책을 보기에는 약간은 문제가 있지만 물체를 식별한다든가 색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는 적당한 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조명장치에는 2개 이상의 등이 병렬로 연결되어야 한다. 조명장치는 2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카에는 자동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자, 이런 거 중요하죠. 자, 예비 전원 공급장치에 의하여 5럭스 이상의 조도를 1시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등이 있어야 돼요. 1시간이라는 건 60분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정전이 일어났어.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당연히 같이 멈추겠죠. 그러면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은 조명기구가 없으면 엄청 불안할 거예요. 요즘에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을 켜놓을 수는 있지만 핸드폰도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자체적으로 비상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상조명 장치는 뭐가 된다? 5럭스 이상의 조도를 가져야 되고 1시간 동안에 전원 공급이 되는 비상등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5럭스 정도면은 굉장히 좀 침침한 정도입니다. 근데 어두운 상태에서 5럭스면은 되게 밝게 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별이라든가 뭐 말을 할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비상등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 조명되어야 하고 정상 조명 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비상 통화 장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하여튼 뭐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수 장치가 나옵니다. 현수 장치는 도르래와 로프 이런 장치들을 현수 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매다는 장치라고 합니다. 자, 현수 장치 안전 기준. 자, 1번 로프를 사용하는 승강기의 현수 장치 매다는 장치는 자, 첫 번째 로프는 공칭 지름이 8mm 이상일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요. 보통은 8mm 이상일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몇 mm, 6mm짜리도 사용을 해요. 언제 전격 속도가 1.75m/s 이하인 경우에는 6mm 이하를 사용하고 보통 우리 건상기에 사용하는 로프의 가닥수는 3가닥이라고 배웠죠? 앞에서 세 가닥 이상이 되고 단 포지티브 드럼식이죠. 드럼식인 경우에는 로프 및 체인을 사용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2가닥 이상일 것으로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다는 장치, 현수 장치는 개별적인 독립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며 건상도르래, 풀리 또는 드럼의 피치 지름과 로프의 공칭 사이의 비율은 로프 가닥수와 관계없이 40 이상일 것. 자, 이거 밑줄 그을게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런 거 건상도르래의 풀리 또는 드럼의 피치 지름, 로프의 공칭 지름 사이의 비율은 자 로프의 가닥수와 상관없이 몇 이상 40배의 비율을 가져야 된다. 단 주택용 승강기의 경우에는 30배의 비율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 좀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 매단은 현수장치와 현수장치 끝부분 사이에 연결되는 현수장치의 최소 파단 하중 80% 이상을 건져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다 앞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파단 하중은 80% 이런 것들 다 얘기했던 거고. 하여튼 파단 하중은 80% 이상을 견뎌야 된다라는 거는 앞부분에서 얘기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뭐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자 밑에 칸은 전격 하중의 125% 적재될 경우 승강장 바닥 높이에서부터 미끄러짐이 없는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자 125% 즉 1.25배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미끄러짐이 없는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자 로프와 도르를 사용하다 보니까 로프와 도르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마찰력이 있잖아. 그 마찰력에 의해서 얘가 돌고 멈추고 하는데, 문제는 멈출 때 뭐가 되면은 중량이 너무 무거우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로프가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제대로 제동이 안 되는데, 그 제동이 1.25배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5배까지는 그 제동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동작이 돼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끄러짐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격 하중은 아까 얘기했듯이 카 내의 실 면적에 대하여 얼마만큼에 대한 얼마만큼에 대한 인원을 정원을 채워가지고서 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니까, 그 전격 하중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 이러한 로프와 도르래 사이에 대한 미끄러짐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좀 안전 기준으로서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참고로 포지티브 구동식 포지티브 구동 건동식 승강기의 로프 감김이라고 되어 있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카에 완전히 압축된 완충기 위에 정지하고 있을 때 드럼의 홈에는 한 바퀴 반의 로프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가 이제 상부라든가 하부 완충기의 완충 장치에 다다랐을 때 뭐가 된다? 어느 정도의 로프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돼? 완충기의 완충 역할을 못 하겠죠. 드럼에서 뭐가 돼? 로프가 이탈되거나 아니면 드럼이 뜯겨져 나가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 로프는 드럼의 한 겹으로만 감겨야 된다. 우리 크레인 같은 거 보시면은 로프 감기는 걸 보시면 로프가 이렇게 한 줄로만 쭈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드럼이 있어요. 이렇게 드럼이 있어요. 이렇게 드럼이 있으면 로프가 이런 식으로 감겨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겨야 돼요. 한 줄로. 그 다음에 그 윗줄로. 그 다음에 그 윗줄로 이렇게 감겨야 돼요. 근데 한쪽에만 막 몇 칸으로 막 이렇게 몇 겹으로 막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길 때 이런 식으로 한 줄로 감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래야 하중이 이 드럼에 평탄하게 평준하게 가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홈에 대한 로프의 평향각, 후미각은 4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현수장치의 안전율. 자, 이건 좀 중요해요. 자, 매다른 장치 안전율은 로프의 최저 안전율 12 이상이다. 이것도 앞부분에서 얘기했어요. 로프의 안전율은 몇이다? 12 이상일 것. 이것도 앞부분에서 다 얘기한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기준을.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죠. 세 가닥 이상을 사용하되 8mm 이상의 건상 구동 승강기의 경우에는 안전율이 12 이상, 그리고 세 가닥 이상을 사용하되 6에서 8mm 미만의 건상 구동 승강기는 16 이상의 안전율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 두 가닥 이상을 사용하되 6에서 8mm 미만이 되는 건동식 승강기의 경우에는 16 이상. 어차피 얘랑 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건동식이든 건상식이든 똑같다라는 겁니다. 8mm 이상의 로프로 구동되는 건동식 및 유압식 승강기. 유압식 승강기도 간접식 있잖아요. 그 간접 방식은 뭐다? 도르래 로프를 이용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로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율이 12 이상이고 체인에 의해 구동되는 경우에는 10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로프의 안전율은 최저 안전율은 몇이다? 12 이상이어야 할 것.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상수단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요 보상수단이라는 거는
자, 보상수단이라는 거는 승강장 로프의 무게에 의해, 즉 로프도 무게를 갖고 있잖아. 그 무게에 따른 보상 장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프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뭐가 되는 겁니까? 전체 하중이 커지겠죠. 그 하중이 커졌을 때에 대한 로프에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전격 속도가 3m/s 이하인 경우에는 로프 체인 또는 벨트와 같은 수단이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전격 속도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루프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며, 자, 전격 속도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튀어오름 방지 장치가 있어야 되며, 전격 속도가 1.75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장치가 없는 보상 수단은 순환하는 부근의 안내봉 등에 의해 안내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상 수단, 로프, 체인, 벨트 및 그 단말부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승강문과 카문의 안전기준. 자, 1번 안전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쭉 읽어보셔야 되겠죠. 승강장문, 카문에는 구멍이 없어야 한다. 맞고요. 자, 문짝 간의 틈새, 문짝과 문틀과 측면 간의 문틈 사이의 틈새,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카문만 보시면 돼요. 그냥 카문.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문이 있잖아. 카문. 이렇게 문. 자, 여기에 카문이죠. 그러면 요 카문에서 요 틈 있죠. 요 틈. 자, 요 측면의 틈. 이런 틈들 있잖아요. 요 틈들. 이런 틈들을 몇 미리, 6mm 이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문이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뒤 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문이 두 개가 동시에 열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승강자문 카문의 유효 높이는, 자, 2m 이상일 것. 자, 요게 몇 메다? 문이니까 요거. 요게 몇 메다? 2m 이상. 2m 이상. 그리고 주택용은 1.8m 이상. 자, 승강장문의 유효 폭은 카문 폭으로 돼. 자, 요게 이제 카문이죠. 요게 카문 폭이죠. 요게 카문 폭인데, 자, 요 앞에 뭐가 있어? 승강장 문이 있잖아. 또 문이 하나 있잖아. 이렇게. 요거를 승강장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승강장 문은 카문의 폭, 요 폭보다는 조금 더 넓어야 돼요. 넓때 50mm를 초과하지 말아요. 5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넓게 하되 5cm는 초과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카문의 문턱과 승강장문의 문턱과 사이의 수평거리는, 자, 요 두 놈의 수평거리가 있겠죠. 요 문턱과의 수평거리는 35mm 이하일 것. 유격 있잖아요. 유격. 그 유격이 35mm. 문턱이라는 거는 끝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카문의 끝부분과 승강장문의 끝부분, 요 사이 유격이죠. 그 유격이 3.5mm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카문의 앞부분과 승강장문 사이의 수평거리는 10cm. 요 사이의 거리는 12cm가 되고, 요 끄트머리 있죠? 요 사람이 발로 밟는 요 끄트머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35mm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문이 열릴 때 문과 문틈 사이의 거리는 0.1mm 이하가 되고 12cm 이하가 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걸어서 가는 요 발판이잖아. 발판에서의 그 간격은 12cm면 너무 넓잖아요. 어린아이 발 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간격은 35mm. 예. 35mm 3.5cm죠. 3.5cm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승강장 조명은 승강장 문이 열릴 때 미리 앞을 볼 수 있도록, 자, 요거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죠. 50럭스 이상입니다. 항상 50럭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강장 문이 열릴 때 그 앞에 있는 형태, 즉 바닥면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보여야 되겠죠. 그게 50럭스 이상이 되고, 카이슴 신호 표시기가 승강장 문과 카문의 전망장에 있을 것. 우리 일반적으로 승강장 앞에 보면은 랜턴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홀 랜턴이 있어서 홀 랜턴이 깜빡거리면, 아, 여기에 카가 왔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승강장 문 쪽에 보면 랜턴이 이렇게 위아래로 있어서, 자, 만약에 내가 그 승강기를 호출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밑으로 가는 아래층으로 가는 승강기를 호출했어. 아래층으로. 흔히 말하는 요 버튼과 요 버튼이 있으면 내가 요 버튼을 누른 거야. 요 버튼을 누르면 요 부분이
점등이 됩니다. 이랬다가 카가 여기에 도착을 해서 카가 여기에 도착을 하면 얘가 깜빡 거리면서 문이 열릴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해놔요. 그게 바로 뭐다? 카 있음 신호 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가 도착했다라고 하는 신호 표식이. 됐죠? 그리고 그 안에도 카 안에도 있죠, 신호 표시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추락에 대한 보호는 승강장 바닥 위아래 각각 0.2m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고, 승강장 문과 카문이 열리면 승강기가 출발하거나 계속 움직임이 없을 것, 카 내부를 제하고 관계자만이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승강장 승강장이에요. 이거 못하네요. 승강장. 자, 승강장 문 및 카문의 잠금 및 비상 해제라고 돼 있죠. 자, 승강장 문의 잠금 장치는 각각의 승강장 문에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우리 그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열쇠가 있어요. 자, 전기 안전 장치는 잠금 부품이 7mm 이상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작동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인터락이라고 해서 이렇게 고리로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움직이는 게 요 고리가 움직이는 게 7mm 이상 들어가서 찰칵거려야 되는 거예요. 자, 카문 잠금 장치는 고의적인 오용에 보호되어야 되며, 자, 상강 열쇠 사용을 외부에서 해제할 수 있어야 되며, 상강 열쇠는 승강장 바닥 위로 2m 이하에 위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뭐 이렇게 삼각형 이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넣어가지고도 돌리면 승강장 문이 이렇게 열리게끔 되어 있죠. 자, 참고로 승강장을 통해서만 바닥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 승강장 문 잠금 장치는 사다리로부터 높이 1.8m 이내, 수평거리 0.8m 이내에 안전하게 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저희는 세 번째 카 문의 개방 제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 문은 당연히 카가 이동하는 승강기가 이동하는 구간에서는 열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정지 구간이라 하더라도, 정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얘가 잠김이 해제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아닌 이상은 절대 문이 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카 내부에 있는 사람에 의한 카문의 개방을 제한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조건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카가 운행 중일 경우 카문은 최소 50N 이상의 힘에 개방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1kg 중은 9.8N입니다. 그래서 자, 50N을 9.8로 나누면 몇 킬로그램 중인지가 나오겠죠? 몇 킬로그램 중인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일정 수준의 힘 이상으로 얘를 이렇게 열었을 때 열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근데 운행 중일 때는 당연히 힘을 쓰기가 힘들 것이고, 큰 힘을 주기가 힘들 것이고, 그리고 뭐가 되는 겁니까? 함부로 열리지 말아야 되니까 이렇게 최소의 힘이 50N 이상으로 잡혀 있고요. 자, 카가 정지된 상태에서, 자, 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잠금 해제 구간 밖에 있을 경우, 잠금 해제가 되는 구간 밖에 있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카문이 1000N의 힘으로 50mm 이상, 5cm 이상 열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엘리베이터가 정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지되어 있으니까 힘을 더 많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 뉴턴이면 엄청 강하게 물려 있는 겁니다. 이 힘으로 열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칸은 운행 중일 때도, 그리고 정지가 돼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카문은. 그리고 카 내부에서 카문의 개방은 카가 잠금 해제 구간 내에 있을 때만 가능하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잠금 해제 구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럭 장치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보통은 카 문은 항상 보다 잠금 해제 상황에서만 열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계실 및 분리실의 안전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기계류 공간 및 분리실은 승강기 전용으로 사용되는 당연한 거고, 사람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계단 통로가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계단을 포함한 통로에는 출입문에
폭과 높이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영구적으로 전기 조명 장치에 적절한 조명이 되어야 되는 당연한 겁니다. 자, 요거 밑줄 볼게요. 계단 설치가 불가능한 그 기계실이 있어요. 자, 우리 기계실 맨 위층에 있다 보니 맨 위층에 작은 실에 있다 보니까 예, 별도로 계단을 놓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다리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 우리 기계실하고 플리실은 같이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따로 예, 뭐 우리 이동 도르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로핑을 4대1 로핑, 2대1 로핑을 할 때는 이동 도르래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이동 도르래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을 플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계실에는 화물용, 자동차용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실내는 돌출물이 안전상 지장이 없어야 되며 누수가 없어야 되고 청결한 상태 유지해야 되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내화구조, 방화구조로 되어 있고 당연한 거고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조명, 주 개폐기와 조명 스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안내 표시가 있어야 되고 조명 장치가 위에 있다 뭐 아니면 이게 제어함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고장 시 그 고장 처리에 관한 설명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기계실 한번 읽어볼게요. 기계실은 작업 장소 유효 높이는 2.1m, 2.1m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은 2m 이상으로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수평 면적은 깊이 0.7m 이상, 폭은 제어반 폭이 0.5m 미만인 경우에는 0.5m 이상, 제어반 폭이 0.5m 이상인 경우에는 제어반 폭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움직이는 부품의 점검 및 유지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0.5 곱하기 요거는 기억을 해놓으세요.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을 할 경우에는 요 구간이, 요 면적이 필요해요. 0.5 곱하기 0.6 m의 작업 면적이 필요합니다. 자, 이 정도의 작업 면적이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작업 구간 간의 이동 통로의 유효 높이는 1.8m 이상, 폭은 0.5m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보호되지 않는 회전 부품 위로는 자, 회전 부품 위는 0.3, 이거는 30cm 앞부분에서 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플리실은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동 도르래가 움직이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 이동 도르래를 별도로 설치해 놓은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리실에 움직일 수 있는 유효 높이는 1.5m 이상일 것. 그래서 플리실을 움직일 수 있는 유효 범위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이동 도르래가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그 거리가 1.5m 이상이어야 되고 움직이는 부품의 점검 및 유지 관리 업무에 수행한 필요한 것은 0.5에서 0.6m. 이거 똑같습니다. 그다음 보호되지 않는 회전품 이것도 똑같죠? 예, 그래서 얘는 유효 높이가 몇이다? 1.5m 이상이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참고 피트, 바닥 내부의 작업 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도 한 번 정도 쭉 보시면 되는데 아까 여기서 요거 제가 밑줄 안 걷네요. 요거 넣어놓고 갈게요. 자, 플리실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유효 높이는 1.5 이상, 그리고 회전 부품 위에는 0.3m 이상, 이건 3cm 이상, 이거는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거는 별표 쳐놓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피트, 바닥에 대한 내부 작업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면에서 기계장치 점검할 수 있는 경우 바닥과 칼의 가장 낮은 길이의 사이의 수직거리는 2m 이상을 확보할 것. 자, 기계적인 장치는 칼이 정지된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되며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되고 정상 운전 상태를 복귀는 점검자 등의 관계자만 접근할 수 있는 승강로 외부의 전기적 재설정 장치에서만 가능할 것. 그리고 피트의 깊이는 2.5m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깊이가 2.5m 이하인 경우에 승강로 내부에 사다리를 사용하여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여야 되고 사다리는 바닥으로부터 수직 높이 4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직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 추락 보호 수단이 있을 것. 계단에는 높이가 0.85m 이상의 견고한 난간을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난간이라는 건 옆에 손잡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장치의 안전기준이라고 되는데 첫 번째 조명장치, 이거 시험지에 되게 잘 나옵니다. 조명장치는 항상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카 지붕의 수직 위로 1m 떨어진 곳에 50럭스 이상. 자, 카 지붕이라는 거는 자, 카가 있으면 제가 요 윗부분의 지붕이라고 한다 그랬죠? 요 지붕 위 1m입니다. 위 1m. 위 1m.
자,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 50럭스가 나와야 돼요. 즉 위에도 뭐가 있어야 돼? 조명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카 바닥, 이게 바닥이죠. 이 바닥으로부터 몇 메다? 1m. 1m에서 50럭스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뭐다? 50럭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50럭스 이상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자, 출입문에 인접한 통로에는, 자, 여기서 요거 중요하죠. 출입문에 인접한 통로에는 50럭스 이상의 영구적인 조명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영구적인. 자, 영구적인 조명장치라는 거는 항상 뭐가 돼야 돼? 켜져 있어야 되는 장치입니다. 항상 켜져 있는 조명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얘네들은 선택이잖아. 근데 얘는 영구적이잖아. 그쵸? 자, 그의 장소는 20럭스 이상일 것. 자, 참고로 기계실도 영구적인 조명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기계실에도 영구적인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작업 공간면은 200럭스 이상, 아까 얘기했죠. 300럭스가 책을 읽을 수 있는 밝기라고 했죠. 그리고 작업 공간 간의 이동 간에는 50럭스. 그래서 보통 50럭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때는 200럭스다라는 거. 책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덜 밝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나머지 내용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자, 정지 스위치의 위치. 그래서 정지 스위치는 피트 깊이가 1.6m 미만일 경우, 바닥면이 1.6m 미만일 경우에는 승강장 최하층 바닥에서 수직 위로, 최하층 바닥에서, 자, 승강장, 이게 최하층이죠. 최하층 바닥의 수직 위로 몇 40cm 이하의 스위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스위치는 사람이 손을 넣어서 닿아야 되겠죠. 사람이 손을 넣어서 닿는데 그 닿는 부분이 1m 넘어가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m라고 하면 1m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 못 닿겠죠. 그래서 보통은 0.75 이하가 돼야 돼요. 그리고 피트 깊이가, 바닥의 깊이가 1.6m 이상인 경우에는 상부 정지 스위치와 하부 정지 스위치 두 가지로 두게 되어 있는데, 최하층 승강장 바닥으로부터 수직 위로 1m 이하, 얘는 0.4m 이하인데 얘는 1m 이하고, 그리고 수평으로 0.75 이하이게끔 시설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부 정지 스위치는 피트 바닥으로부터 수직으로 1.2m 이하에 시설되어야 된다. 1.2m면은 내 바닥에 섰을 때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의 스위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비상 통화 장치 및 구출 장치, 피난 공간에서 조작할 수 있는 비상 통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이거는 인터폰이죠. 지지대 및 고리의 승강된 천장의 한 개 이상이 뭐냐면 이거는 여차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로프가 이제 거의 수명이 다 돼서 끊어질 것 같아. 로프가 파손이 돼가지고, 파단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뭐 해야 돼? 크레인에 걸어서 끌어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승강로 천장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 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입문, 비상문, 점검문의 시설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열쇠로 조작하는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되면 내부에서는 열리지 않아야 된다. 문 닫힘을 확인하는 전기 안전 장치가 있어야 되고,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의 출입문은 높이 1.8m 이상, 폭 0.7m 이상, 주택용 승강기 경우에 기계실 출입문은 0.6m 이상, 높이 0.6m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분리실 출입문 높이는 1.4m 이상, 폭 0.6m 이상, 비상문은 1.8m 이상, 폭 0.5m 이상, 점검문은 높이 0.5 이하, 그리고 폭 0.5 이하, 뭐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앞부분에 대한 우리 승강기의 안전 기준에서 첫 번째 파트가 이제 내용 정리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저희는 잠깐 있다가 뒤에 있는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